하겠습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년 많이 만나고 끝날 게 아니라 10년 볼 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로 보이는 거지. 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 이게 너 뭐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파수가 맞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91.9보다 95.9가 좋은 주파수인가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각자의 주파수가 있는 거여서. 네. 근데 너희들은 결이 맞다의 기준인 거야. 뭔가 위로도 되지만 이 만남이 생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기분도 좋고, 이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결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좋은 주파수,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주파수가 맞는 분끼리 사업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에너지가 만나면 또 더 좋은 에너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사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전 예약을 해서 샀던 책이에요. 개인화 시대. 이 제목이 너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마음이 들어서 주문을 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이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핵 개인이 이들은 시대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문장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핵 개인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했을 때 저희 비즈니스와 좀 연결을 지어보면, 저는 이제는 누구를 위한 소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천은 지인에 의한 추천이 맞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평생 영원히 소비하는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걸 바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이득이 나는 소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추천할 때도 나에게 이득이 나는 추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나는 추천인가? 나에게 이득이 나는 제품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이 PPT를 준비했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은 그 개인끼리 중고거래를 하는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의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앱의 다운로드 수가 무려 2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이런 사람 빼고는 한 3천만. 그러면 한 2천만이면 3명 중에 2명은 당근을 이미 다운로드 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냐면 누구나 사고 파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이 당근 거래하는 영상이 꽤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당근 거래하는 거예요. 아이들 제품은. 근데 와이프가 이걸 보고 찍은 거죠. 나 진심이야. 우와. 진심을 다했지만 안 될 때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누구나 사고 파는 시대고 누구나 추천하는 시대다. 그것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차이고요. 그것이 물건이냐 지식이냐 서비스냐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때 독서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교수님이 한참 강의가 이제 없고 온라인밖에 안 되는 아주 코로나가 극심한 그 시기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약간 마인드 오픈돼 있고 그런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저희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온라인으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더 이상이. 그랬을 때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뭘 팔아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도 그런 일 생각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 교수님이 결국은 파시더라고요. 근데 뭘 팔았냐? MBTI를 파시더라고요. 한 3년 전에 MBTI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한 2만 원, 2만 5천 원 주면 상세 MBTI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셔서 네이버 1위까지 올라가시고 돈을 꽤 그걸로 많이 버셨던 걸 보면서 제가 이제는 누구나 사는 세상이 맞고 누구나 추천하는 세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추천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라는 것은 아이템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거를 팔아야지 어떤 걸 추천해야지 생각한다면 무엇을 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먼저 할 텐데 누가 얘기한다고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이템을 고민해 볼 텐데 지금은 웬만큼 다 좋아요. 제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웬만큼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추천받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만약에 추천받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품이 다 좋아. 막 그렇다면 좀 더 즉각적인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1년, 2년 걸려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바로 뭔가 즉각적인 결론이 나오면 좀 더 좋은 아이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독특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추천하는 부분에서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이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뭐 똑같은 제품인데 작동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무거워. 막 이런 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쉽고 편리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어 보이면 좋겠다. 너무 가성비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쓰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많이 하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제품, 내가 쓰는 브랜드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니까 저는 좀 더 있어 보이는 아이템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누군가한테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내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올리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 남편은 뭐 몇백만 원짜리 그 자전거를 자기 좋다고 하면서 링크를 올려요. 근데 그 링크가 돈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올렸던 이런 링크들이 이왕이면 종종 소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아이템들의 기준들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 아이템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템은 사이소금, 힐리 디바이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리커버리나 뭐 라바시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이소금. 여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시크릿을 알고 있는 매니아시기 때문에 사이소금이 얼마나 즉각적인 아이템인지는 아실 거예요. 와우 파티를 해보면 때가 막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때가 많았어? 하면서 그런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그리고 그게 원료로 연결되어서 치유까지 이루어지니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매니아가 형성됐던 게 사이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크릿 같은 경우는 백화점 브랜드였잖아요. 원래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어요. 백화점에서 10만원 정도 팔았던 바디버터, 10만원 정도 팔았던 사이소금이 다이렉트 앱으로 사는 그 구조로 가면서 3만원대에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리고 요즘 막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진들을 막 많이 올리잖아요. 자기 인스타에. 그러면 그 사회 브랜드 시크릿 같은 경우는 욕실 제품이 되게 유명해서 그 욕실 사진이나 뭐 반신욕 하는 사진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템이 훌륭하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체크해봤어요. 디바이스는 되게 특이합니다. 저도 뭐 주파수, 에너지 이런 거 잘 몰랐지만 이걸 들여다보면서 와 독특하다 생각을 했고 이걸 필드에서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봤을 때 저의 느낌은 나 그거 다 알아. 나 해봤어. 나 비슷한 거 알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뭐야? 되는 거야? 효과가 있어? 이렇게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고 편리합니다. 쉽고 편리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번에 한 달 동안 디바이스를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선택했어요. 통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통증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완화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을 갑니다. 1시간, 2시간 막 왕복 시간까지 다 따져서 치료를 하러 가는 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아 되게 이거 집에서 이렇게 꽂고 있으면 통증이 완화되는 거야? 아 쉽다, 편리하다. 그러면 살만하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구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결과가 즉각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크릿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시크릿 제품을 쓰려고 힐리에 가입했지 힐리 하려고 힐리 가입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를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힐리 제품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후기가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지금 위상자 예전에 했던 분들에게 써보고 그걸 빌려주고 하면서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이 후기들이 있는데요. 그 힐리 앱에 들어가면 사회소금도 있을 거고 나중에 라이프 바이 시크릿도 있을 거고 힐리 디바이스도 있을 텐데 누군가 제가 사회소금을 추천했는데 들어왔는데 힐리 디바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써본 거거든요. 근데 후기가 굉장합니다.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고 즉각적입니다. 또 하나 힐리 디바이스는요 굉장히 노출이 셉니다. 저는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네, 택시만 타면 택시 아저씨들이 다 물어보세요. 네, 착용을 하고 하니까 그거 뭐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명절 때 제가 시크릿 산지 한 7년이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친척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디바이스를 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예요 하니까 7년 동안 가입 안 하셨던 친척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밥 먹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기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출이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아까 성재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하고 핫합니다. 182조 시장에서 610조까지 올 가능성이 엄청나 크고 약 20%의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기업이 어디냐? 애플입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이 애플이어서 워치를 쓰고 있거든요. 이 워치를 쓰고 있으면 제가 한참 동안 책상에 앉아있으면 워치에서 얘기해줘요. 일어날 때 됐다고. 한 번씩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걸 차고 이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잠깐 멈춰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끝났냐고 물어봐요. 이런 부분 웨어러블은 너무나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 애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성장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제가 봤을 때 아이템이 트렌드하고 핫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어르신들은 통증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 마음이 아프고요. 정신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우울증 치료에 관련된 이런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저희 디바이스에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제가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제가 그럼 좋은 아이템은 맞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듯이 네트워크도 성공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에 성공한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사, 아메이, 애터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 돈을 벌지 않아도요. 기꺼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회사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뭐 아메이의 아세보라나 아니면 애터미의 고등어 이런 거를 지금도 먹고 씁니다. 근데 그 제품을 쓰고 고등어를 구우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돈 벌겠지?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쓰지 않아요. 그냥 괜찮으니까 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선정한 사람들은 BV, CV를 공유받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으로 최종 소비자 나와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 아이템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템은 진짜 대박입니다. 최종 소비자 정도가 아닙니다. 가격을 2배에서 3배까지 주는 소비자가 이미 있습니다.
시크릿이 5월에 클로징이 되면서 그 사실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네이버에 시크릿 바디버터를 쳐보면 전부 다 해외 배송이죠. 한국에서 이제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사서 씁니다. 그게 가격이 7만원부터 13만원 정도까지. 리커버리도 마찬가지. 5만원대 우리가 샀지만 거의 12만원, 13만원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돈을 2-3배나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은 힐리라는 앱에서, 힐리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하면 다시 3만원, 5만원 주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까? 알게 되겠죠, 곧. 그럼 그분들은 어플을 깔게 될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추천 코드로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점에 대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좋은 회사들 많고요. 좋은 제품 많아요. 다 선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점이 같은 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른 선점입니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를 반드시 알리셔야